8월 19일 대통령 영부인 고 유경수 여사의 국민장이 엄수됐습니다. 이날 아침 청와대에서 거행된 발인식에서 박 대통령은 영식 지만군과 영의 근예 근영량과 함께 고인의 영전에 분향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과 세 자녀는 국화꽃으로 덮인 영구차를 돌아보고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유해 뒤를 따랐습니다. 영구차가 청와대 정문에 이르자 박 대통령은 영원히 떠나는 고인과의 작별을 아쉬워했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유해가 10개 성상을 정들었던 청와대를 뒤로 하고 중앙청 영결식장으로 향했을 때 박 대통령은 눈물로써 작별했습니다. 여기는 중앙청 광장에 마련된 대통령 영부인 고 유경수 여사 국민장 영결식장입니다. 온 국민의 애끓는 슬픔 속에 오전 10시 영결식이 시작됐습니다. 상임위원장인 김종필 국무총리는 조사에서 국가와 대통령 각하를 위해 스스로를 바치신 고인의 거룩한 순국을 추모했으며 백발이 성성한 박순천 여사는 고인의 고결한 인품과 높은 뜻은 우리들 가슴에 아로 새겨져 있다고 추모했습니다. 이어서 김수환 추기경과 한경직 목사 그리고 이소홍 종정 등의 종교의식이 있었습니다. 어린 세 자녀의 헌화가 있은 다음 김 국무총리를 비롯한 친족과 장의위원들의 헌화에 이어 다나카 일본 수상을 비롯한 세계 각국 조문 특사들이 차례로 헌화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전국 방방곡곡 도시와 농촌의 여러 집회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손을 놓고 고 유경수 여사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10여 년에 걸친 영부인의 발길이 온 나라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한 번 만나본 사람이면 누구나가 그 소박한 정에 끌렸던 것이기에 이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고인의 가심을 애통해 했던 것입니다. 생전에 많은 도움과 청을 받은 나환자촌과 상이용사촌에서도 고인과의 이별을 서러워했습니다.
전국의 성당과 교회, 그리고 법당에서도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마지막 길을 떠나는 고인의 운구만이라도 지켜보고자 광화문 앞 세종로와 태평로 거리는 수많은 사람들로 메워졌습니다. 올 들어 가장 무더웠던 이날, 누가 시킨 것도 아니련만 서울 거리의 애도 인파는 수백만을 헤아렸습니다. 고인의 유해를 모신 운구차가 영결식장을 나와 국립묘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연도에는 구름처럼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슬픔을 달래며 마지막 가시는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일찍이 없었던 서울의 인산인해. 이것은 고인에 대한 티 없는 추모의 정표이기도 했습니다. 8월 무더운 날 뜨거운 햇살을 받아 흐르는 땀과 눈물로 얼룩진 이 많은 사람들은 다시금 고인의 거룩한 순국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의 가슴을 노리고 있는 붉은 총구를 생각하고 유교사의 이번 순국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국가 원수를 노리는 붉은 흉탄, 그것은 바로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우리들의 가슴을 쏜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경수 여사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대신한 고귀한 희생이었기에 사람들의 비통은 더했습니다. 더욱이 흉탄을 쏜 그 폭도가 일본에 살면서 흉계를 꾸몄다는 사실, 그리고 요즘 일본 땅이 우리를 넘보는 공산당의 음모기지로 돼 있다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 사람들은 저마다 노여움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고 유경수 여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너무나도 깨끗이, 너무나도 다소곳이,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사연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기에 뒤에 남은 우리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대통령께 보다 더한 용기와 신념을 안겨드리는 것이 고인이 남긴 따스한 인정에 보답하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고인의 유해가 국립묘지 유택 앞에 도착하자 안장식이 거행됐습니다. 안장식은 한경직 목사를 비롯한 종교계 대표들의 고별기도로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세 자녀의 헌화와 분향으로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결의 흠모를 받던 유교사는 가셨습니다. 그러나 호국의 영령들이 잠든 이 언덕에서 여사는 언제까지나 내 나라 온 결의를 지켜줄 것이며 고인의 뜻은 우리들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추석은 우리 결의 명절입니다. 추석을 맞아 대통령께서는 국립묘지에 들러 순국선열과 진몰장병 충원탑을 참배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영부인의 묘소도 찾았습니다. 이날 영부인 묘소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줄을 이어 가신님을 추모했습니다. 한편 북녘 땅이 보이는 임진강변에서는 북쪽에 고향을 둔 많은 실향민들이 조상을 기리며 망향의 정을 달랬습니다. 여기는 인천 십정동 소재 경인농장 음성 나환자촌입니다. 대통령 영예 근혜양은 이곳에 들러 추석 선물을 전달하고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근혜양은 이곳 나환자들에게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은 세상에 어떠한 어려운 일도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을 사패는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협성 여자기술학원에 들린 근혜양은 불우한 여성들이 자활의 길을 걷기 위해 양재, 미용, 자수 등 기술을 배우는 과정을 둘러보고 하루속히 직장을 얻어 자활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영예 박근혜양은 부산에 있는 동부산 기술학교를 돌아보고 열심히 기술을 익히는 내일의 산업전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원호 대상자촌인 부산 동네 여명아파트와 원호 가족들이 일하고 있는 가내 공장도 둘러보고 이들에게 자활 의욕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서울 도심지와 동부 서울을 연결하는 천호대로가 개통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주변 환경 정리를 깨끗이 하고 녹지대를 만들도록 하라고 관계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천호대로는 3일 고가도로가 끝나는 곳에서 천호동까지를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길이 9.4km의 6차선 도로입니다. 또한 1150m의 천호대교도 이날 개통을 보았습니다. 워커힐 쪽에서 천호동을 잇는 광진교가 있지만 다리의 폭이 좁고 낡아서
이번에 너비 25.6m에 보도까지 갖춘 새 천호대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천호대로와 천호대교가 개통됨으로써 종래 천호동에서 시내까지 50분 걸리던 것을 25분으로 단축하게 됐으며 동부 서울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수원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입니다. 박 대통령은 예고 없이 이곳에 들러 입소 중인 연수생들과 함께 강의를 듣고 점심을 같이 하며 연수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양수기로도 해결되지 않는 천수답에 대해서는 벼농사 대신 다른 작물을 짓도록 지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영예 박근혜 양은 미국 독립 200주년을 맞아 주한 미군 장교부인회 회원들을 조선호텔에 초청해서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여기는 대학생들이 여름방학 중 군사훈련을 받는 문무대입니다. 예고 없이 이곳에 들린 박 대통령은 대학생들의 훈련 상황을 돌아보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의료시설을 확충해서 환자가 생길 경우 진료에 만전을 기하며 주사장도 소독을 잘해서 항상 정결한 속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하며 훈련복도 2벌씩 보급해서 자주 갈아입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새로 우리나라에 부임한 에마누엘론 이스라엘 대사와 호세 카를로스 무노스 주한 과테말라 대사의 신임장을 제정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영예 근혜안과 함께 육군사관학교에 세워진 내 생명 조국을 위해라는 호국비를 제막했습니다. 제33기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박 대통령은 개인이나 민족이 생존을 유지하고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라가 있고 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나라를 지키고 힘을 기르려면 국민의 지혜와 힘을 하나로 뭉쳐야 하며 총파 단결이야말로 총력 안보의 바탕이고 국력 배양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괴뢰가 주한미군의 결수를 입버릇처럼 떠들어대지만은 그동안 우리의 국력은 비약적인 신장을 거듭해서 적이 함부로 넘보지 못할 만큼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온 국민이 정부와 군을 믿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제25기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우리의 국방을 남에게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말하고 우리의 땅과 우리의 조국은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공군력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물론 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고 조국의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는 국방과 경제 면에서 완전히 자주 자립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것이며 그때가 되면은 북한 괴뢰를 완전히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상의 산소를 찾기 위해 새마음 갖기 강원도민 골기대회가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 영예 박근혜 양은 격려사에서 재물이나 명예의 노예가 돼서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한다거나 그 어떤 사슬에 얽매이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새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근혜 양이 대회장을 떠날 때 수많은 춘천 시민들이 환송했습니다. 박근혜 양은 또 춘천의 경로회관으로 세워지는 명덕회관 기공식에 참석해서 첫 수업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양은 서울 여의도 기계공업진흥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8회 한국전자전람회도 둘러봤습니다. 박근혜 양은 이날 전자공업부문은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알맞은 산업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전자전람회에는 국내 업체 185개와 미국, 일본, 서독, 홍콩,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 6개국에서 59개 업체가 참가해서 국내 전자제품의 상호 비교 전시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로 수출 신장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고 유경수 여사의 대리석 좌상 제막식이 어린이회관 문화관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이 좌상은 유 여사 추모사업회가 고인의 숭고한 부덕과 박애, 봉사, 순국정신을 추모하고 계승하기 위해 건립했습니다. 대통령 영예 박근혜 양은 서울 적십자병원 구내에서 열린 수요봉사회 활동에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박근혜 양은 봉사회 회원들과 적십자사 임원들에게 올해도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기는 1978년 12월 27일 제9대 박정희 대통령 각하 취임식 현장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헌법 제46조에 따라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78년 12월 27일 대통령 박정희. 이날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가 도전하는 80년대는 자신과 긍지에 가득 찬 웅비의 시대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 취임사 가운데에서 신뢰하는 5천만 동포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대망의 80년대를 눈앞에 바라보면서 역사의 새 장이 펼쳐지는 이 순간에 우리는 민족 웅비의 부푼 꿈과 새로운 결의를 다짐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온 국민의 집념과 땀이 어린 이 보람찬 중흥의 창업 도정에서 개발의 60년대와 약진의 70년대에 쌓아 올린
빛나는 금자탑이 있기에 내일의 우리에게는 부강한 선진 한국의 웅장하고도 자랑스러운 모습이 뚜렷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가 도전하는 80년대는 새 역사 창조를 향한 자신과 긍지에 가득 찬 웅비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연대야말로 기필코 고도 산업 국가를 이룩하여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참여하고 번영과 풍요 속에서도 인정과 의리가 넘치는 복지사회를 이룩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제까지 축적된 민족의 힘과 슬기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우리 역사상 다시 한번 민족문화의 개화기를 맞이하는 위대한 연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수건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획기적인 진전을 성취함으로써 유구한 역사 속에 연면이 이어온 민족사의 정통성을 드높이고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향한 인류 역사의 진운에 적극 기여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장엄한 민족사의 분수령에서 제9대 대통령의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되는 나는 이 시대를 함께 사는 온 국민과 더불어 항상 고락을 같이 하면서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엄숙한 소명을 받들어 헌신할 것을 조국과 민족 앞에 굳게 맹세하는 바입니다. 나는 우리의 중요 정책 목표를 앞으로도 계속 완전 자립경제 달성, 자주 국방태세 확립, 사회개발의 확충, 정신문화의 개발에 두고 온 국민과 더불어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유구한 민족사에서 오늘이 차지하는 위치를 지켜보면서 영광된 민족의 대행진을 이끌어 나갈 엄숙하고도 막중한 책임을 절감하며 다시금 온 국민의 아낌없는 협조와 분발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불과 수년 전 우리가 체제를 정비하여 세계적인 유류 파동과 인도지나 반도가 적화된 직후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굳센 단결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방방곡곡에 세차게 메아리치는 개혁과 창조와 전진의 우렁찬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면서 격동과 시련을 겪고 있는 오늘의 세계 속에서 한민족의 찬연한 횃불을 밝힙시다. 참으로 뜻있는 시대에 살면서 일생을 민족과 함께 호흡하고 조국 근대화와 민족 중흥의 신앙을 집념으로 실천해온 박정희 대통령. 이날 온결에는 정성어린 축하의 꽃다발을 어린이들을 통해서 대통령께 드렸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의 우대를 받고 보람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번영과 풍요 속에서
인정과 의리가 넘치는 복지사회를 이룩한다는 국민적인 이상을 제시한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유신 2기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경축 이은회를 베풀고 700여 명의 국내외 초청 인사들로부터 취임 하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만찬이 베풀어졌습니다. 티로나 주한 필리핀 대사는 주한 외교사들을 대표해서 박 대통령께 중심으로 축하드리며 대통령과 큰영의 건안과 성공을 위해 축배할 것을 제의해 함께 축배를 들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문화공보부가 마련한 대통령각하 취임 경축 공연이 베풀어졌습니다. 먼저 악으로 장춘 불로지곡, 궁중무용인 궁중공놀이, 강강수월래, 민속무용 북춤,
민속무용 풍요한 내고장. 이날 기흥축 공연은 대통령 찬가를 끝으로 제9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했습니다. 일본 수상을 지낸 후쿠다 다케오시가 박정희 대통령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후쿠다 전 수상은 청와대로 박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후쿠다 전 수상은 앞으로 한일 협력과 번영을 위해 신념을 갖고 노력하겠다면서 자신은 수상을 그만두었지만은 정치 현역에서 물러난 것은 아니며 뜻을 새롭게 해서 한일 협력과 번영을 위해 몸바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박 대통령 큰 영예는 후쿠다 씨의 부인 후쿠다 미에 여사를 맞아 환담했습니다. 일본 중의원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산업시설도 돌아본 후쿠다 전 수상은 포항종합제철에서 일본이 50년 걸려 이룩한 것을 한국은 불과 10년 만에 이룩했다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주한미군 장교부인 회는 박 대통령 큰영예를 특별연사로 초청했습니다. 큰영예는 이날 새마음 운동의 지표로 하고 있는 충효 이해정신은 한국의 긴 역사를 통해서 선조들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 실천했던 근본 도리를 이어받은 것이며 이를 현대에 맞게 되살리고 발전시켜 국지사회 건설의 기둥줄기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효애정신은 우리 인간이 사랑을 실천하는 첫 단계이고 충애정신은 모든 정성을 다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며 예는 중효 정신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푸른 국토 기름진 강토를 만들어 더 잘 사는 나라로 가꾸기에 신명을 다 바친 박정희 대통령. 여기 바다를 막아 농토를 얻는 거대한 민족의 대역사, 충청남도 삽교천 방조제 준공을 마지막으로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난이 싫어, 5천년의 가난이 싫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외치며 일하고 또 일했던 박 대통령은 실로 이 땅에서 가난을 몰아내고 번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오전 박 대통령은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운정리 현장에서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살아생전의 마지막 공식 일정에서 남긴 박 대통령의 말을 들어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 도민 여러분, 이 우람한 방조제와 호수는 우리가 지난 2년 10개월 동안 불철주야 산을 깎고 바다를 막아 쌓아올린 땀의 결정이며 국토 개발에 있어서 또 하나의 우렁찬 계가입니다. 바닷물의 역류를 막고 강물을 담게 될 이 다목적 방조제는 길이가 무려 10리에 가까운 국내 최장일 뿐만 아니라 8,400만 톤 저수량의 바다를 막아 만든 인공 담수호로서는 첫 손가락에 꼽히는 것입니다. 삽교천 지구 대단위 농업 종합개발 사업 가운데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이 담수호의 완성으로 당진, 아산, 예산, 홍성 등 이고장의 광활한 평야는 이제부터 한수해나 염해를 모르는 이상적인 전천후 농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담수호는 주변 농경지 2만 5천 정도에 대한 풍부한 관계 용수의 원천이 되어서 식량 증산과 농촌 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은 물론 하루에 4만 톤의 공업 용수와 생활 용수를 공급하는 간접 효과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일찍이 국토 종합개발 계획이라는 대명제를 설정하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과정에서부터 4대강 유역의 다목적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려왔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나라 4대강의 수자원 관리 시설과 유역 일대의 농경지는 괄목하게 변모하여 상습적이던 한수해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풍작을 거두어 주곡 작업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대한 규모의 삽교천 지구 종합개발 사업이 모두 끝나게 될 1983년경에 가면 우리나라의 모든 농촌이 한해와 수해를 모르는 근대적인 과학 영농을 하게 되고 토지 이용률의 확대로 식량 증산은 물론 농가 소득도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입니다. 그림 같은 자연의 풍치를 끼고 새집들이 들어서 날로 탈바꿈해 가고 있는 우리나라 농촌이 쾌적하고 편익한 문화생활의 보금자리가 될 날은 멀지 않습니다. 농촌에서 태어나 서민 속에서 자라고 항상 결여와 함께 지낸 박정희 대통령. 박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 오후 7시 50분께 향년 62세로 서거했습니다. 비보에 접한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비탄에 젖었습니다. 최교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국민들의 애국심과 지혜와 탄압으로 국가 비상시국에 겨전히 대처해 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노재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국군 전 장병은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 행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북한군의 어떤 도발도 즉각 분수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국가 보위의 대임을 완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국장이 11월 3일 9일장으로 결정된 가운데 거리마다 집집마다 조기를 내걸고 고인의 서거를 애도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도 전문을 보내오는 등 조의를 표했습니다. 청와대에 마련된 고 박정희 대통령 빈소에는 큰영애가 아버님 영전에 분향을 하고 명복을 빌었으며 영부인을 여의신 지 5년 남짓 만에 당신마저 떠나시니 새 유자녀의 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비통함도 더없이 크기만 합니다. 조국의 근대화와 민족의 중흥을 위해 일하고 또 일했던 고 박정희 대통령. 결의 가슴에 슬픔은 가득하지만 이 난국을 극복하자는 국민의 냉철한 의지는 평온과 질서가 어느 때보다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졸지에 당한 이 국가적인 비극에 온 국민은 너와 내가 없이 모두가 충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주한 외교사절들도 본국 정부의 조의를 표하면서 박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했습니다. 님은 가시고 온 나라에 슬픔을 주었습니다. 몸부림을 쳐도 가신님은 되돌아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이룩한 빛나는 업적은 결의 가슴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중앙청 광장과 청와대 입구 그리고 전국 각 시군 읍면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수많은 조객들이 찾아와서 가신님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당대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후세 사가들이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일했던 고 박정희 대통령. 생전에 그토록 염원했던 통일조국의 시련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지만 여기 유덕을 기리는 수많은 국민들이 당신의 유업을 계승할 것입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태산이 무너진 듯 강물이 갈라진 듯 이 충격, 이 비통 어디다 비기리까.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서거 소식이 전해진 그날부터 국장 전날까지 청와대를 비롯한 전국의 분향소에서는 1700여만 명의 국민들이 분향해서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1979년 11월 3일 9일장으로 모신 가운데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국장이 엄수돼 먼저 청와대에서 8인식을 가졌습니다. 태극기로 덮인 고인의 유해를 모신 영구차는 양쪽 유리로 환히 보이게 했으며 16년 정들었던 청와대를 떠나 영결식장으로 향하는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유해를 유족과 고인을 측근에서 모시던 청와대 직원들이 눈물로써 길목을 메우고 청와대에서 중앙청으로 가는 삼청동 거리에는 남녀노소 수많은 시민들이 통곡으로 전송했습니다. 중앙청 광장에 마련된 영결식장.
벤스미 국무장관과 나위 줄라사피아 태국 부수상 등 47개국 조문사절과 국내외 각계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연결식이 시작된 오전 10시경 전국의 사이렌이 울리자 온 국민이 1분간 묵념을 올려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날 전 세계의 관심이 이곳에 집중된 가운데 장유위원장인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고 박정희 대통령 영전에 근국 군장 대한민국장을 추정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최규하 국무총리는 조사에서 우리는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유지를 받들어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애국심과 지혜와 단합된 힘으로 이를 극복하면서 위대한 통일조국과 민족중흥을 향한 줄기찬 전진을 계속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종교의식으로 불교계 윤고암 스님의 독경으로 왕생극락을 빌었습니다. 천주교 성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김수환 추기경은 사도 예제를 통해 고인의 명복과 나라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기독교 찬양대가 내 목자는 사랑의 왕을 합창하자 강신명 목사는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주 안에 평안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월남이 공산화됐을 때 담화에서 인도지나 반도의 사태는 우리에게 더없이 귀중한 여러 가지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즉, 그 첫째는 공산주의자들과 무슨 평화협정이다, 조약이다, 또는 긴장 완화다, 화해다, 운운하는 이러한 그들과의 이러한 그 거래라는 것은 그들과 우리와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일은 자기 나라의 국가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던 그러한 시대는 벌써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확실히 명심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자기 나라는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는 굳건한 그런 결의와 또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첫째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 이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또 교훈으로 삼아야 될 일은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즉 국론이 분열이 되고 국론이 통일이 되지 않고 분열이 되고 국내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는 일단 유사시에 있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오늘의 이 중대한 시국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의연한 자세로서 모든 사태에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행운과 건투를 빕니다. 이어서 상주 지만생도와 근예 근영 두 영예 등 삼남매의 헌화와 분향이 있었고 유족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삼부요인과 조문특사, 외교사절 등 국내외 인사들이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영전에 차례로 분향하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은상 작사 김동진 작곡으로 국립교향악단과 300여 명의 합창단으로 불리워진 조가 합창과
조총발사 국립교향악단의 장송행진곡 연주를 마지막으로 연결식이 끝났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유해를 모신 영구차는 3군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100명의 3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봉송으로 연결식장을 떠났습니다. 광화문 문루를 비껴지나 세종로 내거리를 향하는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 이날 고인이 가시는 서울 거리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백만의 시민들이 연두를 메우고 결의와 함께 나라 발전에 헌신하신 대통령의 가시는 길을 눈물로써 메우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탓하기보다는 스스로 촛불을 밝혀들자고 어두운 역사의 고난 속을 헤매던 우리 민족사에 지혜와 용기의 등불을 남겨주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 태산이 무너진 듯 강물이 갈라진 듯 이 충격, 이 비통 어디다 비기리까. 이 가을 어인 광풍 낙엽지듯 가시어도 가지마다 황금 열매 주렁주렁 열렸소이다. 5000년 이결에 찌든 가난 몰아내고 조상의 을과 전통 찾아서 되살리고 세계의 한국으로 큰 발자국 내디뎠기 민족의 영도자 외다 역사의 중흥주 외다. 자유와 평화 통일 그게 임의 이상과 소원. 착한 국민 되라시고 억센 나라 만들다가 십자가 지신 오늘 붉은 피 흘리셔도 피해가 벗되지 않아 보람 더욱 찾으리라. 60년 한평생 국민의 동반자였고 오직 한 길 나라사랑 그 길에 몸바치니여 굳센 의지 끈질긴 실천 그 누구도 못 지울 업적 민족사의 금자탑이라 두고두고 울어버리다. 우리는 이 아픔, 이 슬픔 딛고 일어서서 끼치신 뜻을 이어 어김없이 가오리다. 몸 부디 편히 쉬시고 이 나라 수호신 되어 못다한 일 이루도록 큰 힘 되어 주소서. (80년대) 영광된 조국의 건설을 위해 전진하는 우리에게는 강인한 민족의 의지가 필요하며 피와 땀이 필요하고 총화와 단결, 중단 없는 전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시던 그 말씀 온 결에게 귀감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셨던 조국에와 숱하게 남기신 업적들, 우리가 오늘의 성장을 이룩하여 한국 국민이라는 긍지와 자존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었던 것도 오로지 님의 영도력의 소산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결의와 함께 방방곡곡을 누비시던 그 발걸음 이제 어디로 돌리신단 말입니까? 수많은 애도 인파는 슬픔을 억누르지 못해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영구 행렬 뒤를 따르며 헤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서울역에서부터 차량 행렬로 달린 영구차가 한강 다리를 건너 국립묘지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빈곤과 부정부패와
공산주의 이 세 가지는 우리의 3대 공적이라며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에 새벽잠까지 설치시던 당신께서는 조국의 평화 통일이 소망이셨는데 이제 통곡하는 결의를 남겨놓고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께서 영원히 잠드실 국립묘지, 5년 전에 먼저 오신 영부인 묘소 바로 옆에 마련된 유택 앞에서 안장식이 거행됐습니다. 이날 안개 때문에 뒤늦게 도착한 일본의 조문특사 기시 전 수상과 필리핀 대통령 부인 이멜다 여사가 헌화와 분향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자녀를 위로했습니다. 나라와 결에 위한 62해 생애를 마감하고 이제는 역사 속으로 묻히신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 결의 마음은 더없이 허허롭지만 우리 역사와 우리 가슴에 남기신 님의 자취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빛으로 살아있을 것입니다. 고이 잠드소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 고 박정희 대통령의 두 영예는 16년간 살던 청와대를 떠나 신당동 옛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두 영예는 청와대 직원들의 전송을 받으며 이곳을 떠났습니다. 서울 신당동 62번지 43호 이옛집. 이 집은 고 박 대통령 일가족이 1958년 5월부터 3년 3개월간 살던 집으로 유자녀들은 아버지가 나라의 최고 책임자가 돼서 함께 이 집을 떠난 지 18년 만에 양친을 모두 여인 채 외롭게 돌아온 것입니다.